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은 주로 한 문제가 늘 나와요. 자, 교재는 136페이지가 되겠고요. 시장. 자, 시장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목차가는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기서 목차를 보시면요. 먼저 시장의 의부터 납니다. 의. 자, 두 번째가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요. 효율적 시장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자가 들어가요.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주로 출제는 스타일이 특성과 기능을 묻거나 여기서 한 문제. 만약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3번, 4번 합치니까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유의할 점은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중에서 여기서 특히 뭐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유형이 중요하거든요. 만약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 반드시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해서 정보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만큼은 여기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요 목차 4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 첫 페이지에 붙인 기출표 있죠?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기출 패턴을 확인합니다. 기출표를 잠시 볼게요.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먼저 시장 찾았습니까? 시장. 첫 번째 까만 셈어 부동산 시장 종합 문제가 5번 나왔죠. 종합 문제는요. 이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종합 문제. 다음에 두 번째 까만 셈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묻는 것이 엄청 나왔죠. 예. 몇 번 나왔다? 무려 15번. 요거요. 특성 묻는 거. 얘가 몇 번 나왔다? 15번. 15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셈어.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9회 때, 14회 때. 얘가 2번 나왔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까만 셈어 효율적 시장이 꽤 많이 나왔죠. 무려 8번. 그리고 전화기 계산 문제. 정보 가치가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 문제가 몇 번 나왔다? 8번이죠. 8번 나왔고 계산 문제가 5번 나왔고요. 나오는 게 빠르잖아요. 특성, 효율적 시장.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빈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시장 의 아시죠? 시장의 의가 뭐죠? 사자와 팔자가 만나서 가격을 정하잖아요. 따라서 자, 시장의 의는 쉽게 말하면 서로 사자와 팔자가 만나서 가격을 정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격 결정 기구로 말합니다. 가격 결정 기구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은 의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시장 하게 되면요. 따로 강의도 보시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보게 되면 바로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국지적 시장이다. 세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추상적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 시장이다. 이걸 비교합니다. 그러면 추상적 시장은 괄호되어 있죠. 일정한 장소가 X,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 시장이 되고,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 시장이다. 장소가 있는 시장이다. 한번 보세요. 일반 재화. 일반 재화는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 있잖아. 부산의 자갈치 시장. 그러니까 항상, 자, 얘가 바로 장소가 있으니까 구체적입니다. 일반 경기는, 일반 시장은 구체적 시장입니다. 부동산은 장소가 없잖아요. 왜? 땅은요,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땅을 떼어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뭐지? 땅을 떼어서 사고 팔 수가 없고, 땅은 바로 소유권이란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도요,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볼 때 지리적 공간대에 있죠. 지리적 공간. 부동산도 지리적 공간으로 본다면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남에 가보셨죠? 강남역 딱 내리니까 그 강남의 지하 상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강남 지하 상가, 명동 지하 상가, 자 주안 지하 상가 크잖아요. 이런 데를 모두가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구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국지적 시장은 더 쉬운 말로 뭐죠? 지역적 시장, 지역적이다. 그러면 똑같은 말로 이꼴 부분 시장 이렇게 불러요. 부분 시장이다.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죠. 부분 시장 하게 되면 자 어떻게 공부했다? 바로 얘는요 시장에 세분합니다. 시장에 세분하다. 똑같은 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25평, 서울의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지역적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대요. 그래서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얘를 알기 위해서는요, 또 비교합니다. 무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은 짧게 말하면요, 가장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적 시장,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가장 기준적인 이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잠시 책을 보시면 137페이지예요. 목차 2번.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가로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기준적이죠. 이상적이죠.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7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다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요. 1번에서 4번까지만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4가지는요. 자, 제가 부른 단어만 밑줄 합니다. 1번은요. 밑줄 하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밑줄. 2번 상품의 동질성 밑줄. 3번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자유 밑줄. 4번요. 완전한 정보 밑줄. 4가지죠. 4가지. 얘를 다 갖추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자 방금의 4가지 조건 중에서 모두가 맞지가 않거든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전 시장은 방금 조건 4가지를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4번입니다.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입니다. 자, 완전한 정보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얘는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25일 여러분들 아시죠? 얘가 뭐죠? 크리스마스죠. 남녀노소 누구한테 묻더라도 이 날짜면 전부 다 크리스마스다.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그리고 앞으로 50년도 똑같아. 예. 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비용 안 들어갑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정보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완전한 정보예요. 정보가 불완전하다. 보세요. 정보가 완전하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알기 때문에 이때는요, 정보 활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 활동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부동산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별도로 정보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히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특히 이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정보. 이때 정보와 관계된 시장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바로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되는 시장입니다. 정보. 그래서 이제 정보 하게 되면요, 나중에 효율적에서 따로 공부를 상세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상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지역적이다, 즉 국지적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시장이 불안전하다, 불안전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에서나 이런 데도 감을 잡고 이제부터 목차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8페이지 네모 2번입니다. 자, 시장의 특성과 기능 나왔죠? 특성과 기능. 특성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특성은 따로 교재 보고 정리할게요. 교재 1번부터, 괄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괄호 10번까지 쭉 나옵니다. 이런 용어 역시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책을 보고 바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 시장 특성이 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 공부했죠. 부동산 특성, 부부 연계. 그래서 부부 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수성,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부부 연계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특성을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먼저 1번 시장의 국지성, 즉 국지적 시장인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첫 번째 줄 부동성 밑줄.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이 나타납니다. 한 줄 내려가서요. 부분 시장 밑줄. 나왔죠? 이거네요. 바로 부동성 때문에 바로 이거잖아요. 국지적 시장이고 부분 시장이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괄호 2번. 자, 괄호 2번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서 괄호 2번, 3번, 4번 세 개를 묶어주세요. 2, 3, 4번요. 한꺼번에 묶어서 봅니다. 자, 2번요. 거래의 비공개성, 첫자, 비동그라미. 3번요. 상품의 비표준화, 첫자, 비동그라미. 4번요. 시장의 비조직성, 첫자, 비동그라미. 옥, 비비비 나왔네. 그래서 자, 2번, 3번, 4번 비비비 나왔죠.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비비, 3B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비비가 나타나면요. 일단 뭘 떠올려? 부부 연계 중에서 개별성, 개별성. 그래서 항상 개별성 때문에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바로 이번처럼 거래를 공개하기를 거래합니다. 비공개성. 개별성 때문이죠. 또 3번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또 모든 거래가 개별성 때문에 시장도요 조직화되지 못하다 해서 비조직성이다 해서 시장에서 비비비가 나타나면 뭘 떠올려? 아, 개별성 때문이구나 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4번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대요. 따라서 첫 번째 줄 부정성 밑줄. 부정성 때문에 땅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특히 부정성 때문에 공급 조절이 더더욱 곤란합니다.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밑줄.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의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크다. 왜?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왜곡은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 그래서 자, 이 문장은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단기를 싹 바꾸어서요, 장기에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크대요. 장기는 틀린 말입니다. 단기를 말해요. 6번요. 자, 매매의 장기성이다. 즉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자, 우리 세 줄 문장에는 특성이 빠졌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제목에다가 이렇게요.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요, 별도로 고가성 적어주고 또 영속성 적어주고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장기가 소요되는데 일단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영속성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가 나왔습니다. 기간이 나왔고. 왜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매력씩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파는 것도요, 매력씩 하기 때문에 금방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고가성과 영속성 특성 때문에 장기가 소요된대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한다. 두 번째 줄, 고가성, 매도씩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을 수가 없습니다. 고가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8번. 부동산 시장은 법적 제한에 과하다.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제목에다가. 자, 부정성 아시죠? 부정성. 자, 부정성 때문에 언제나 토지가 부족합니다. 토지 부족. 자,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가 부족한 만큼 그만큼 토지는요 부족하니까 사배성과 공공성이 높아요. 사배성과 공공성이 높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공익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공적 제한,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9번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첫 줄, 고가품 밑줄. 매덕식 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은행에 융자 받죠. 대출 받죠.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은요, 은행의 융자, 대출을 말해요. 뭐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자, 금융, 융자가 필요합니다. 자, 10번. 외부 효과성. 외부 효과성. 외부 효과성은요, 바로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자, 지역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을 치면요, 자, 수도권에 어느 지역이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여기, 이 지역에 GTX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들었을 거래요. 동네가 확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뭐지? 인근 환경 영향을 많이 받더라. 외부 영향을 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특성은요, 제목을 보시면서 그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특성은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다지 어려운 말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무난합니다. 이어서 목차 2번요. 시장의 기능. 기능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6번. 1번. 자,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단어만 밑줄 하세요. 1번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 밑줄. 2번요. 교환 기능 밑줄. 3번. 가격 창조 기능 밑줄. 4번요. 정보 제공 기능 밑줄. 5번요.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밑줄. 6번은요. 앞에다가 X 버리시고요. 5가지. 자, 그래서 기능 보았더니 방금 기능은요, 제가 단어 체크했습니다. 기능이 어떤 게 있나요? 기능이 되면요.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
두 번째가 교환 기능. 세 번째가 가격 창조 기능. 네 번째가 정보 제공 기능. 마지막으로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요 5가지가 시장의 기능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보다 좀 달라진 습관 중에 하나가요.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드니까 한 번씩 늦은 밤에요. 혼술을 해요. 혼자서 술을 마시거든요. 혼술할 때는 꼭 제가 마시는 소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소주가 뭐냐면 참이슬 안 마시고 항상 처음처럼 술을 마시거든요. 혼술할 적에는. 왜냐면요. 이 처음처럼은 술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왠지 얘만 탁 보면 술 마시면요. 자꾸 옛날 추억이 시락시락 떠올라요. 예. 처음 가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첫 눈이 옵니다. 그때 기억 다 나시죠?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예. 처음에 학교 입학합니다. 그것도 이제 첫 입학이고. 예. 그리고 소풍도 처음 가죠, 처음. 예. 첫 소풍을 갈 때. 처음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예. 사춘기가 되면요. 또 첫 사랑도 하죠. 예. 저희 첫사랑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첫사랑은요. 자, 처음에 첫사랑은 누구나 이룰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만난 아가씨도 참 이뻤어요. 처음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다가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 손도 잡고 어깨 손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주말쯤 되니까 서로 같이 편하게 말 터면서 영화 보는 사이가 됐거든요. 어느 날 주말에는요, 같이 아가씨를 딱 데리고 영화를 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영화가 다 끝났더니 밤 11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주말에 밤 11시가 넘었는데 얘를 집에 보내주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어. 내 마음은요. 말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얘 첫사랑 아가씨 이름이 성이 정시였는데 속으로 얘기합니다. 정량, 오늘만 나랑 같이 자고 가면 안 될까? 정량, 나랑 자고 가. 자고 가, 정량. 자고 가, 정량. 암기껏. 자고 가, 정량. 예. 따라서 시장에 기능하게 되면 뭐지? 저희 첫사랑입니다. 자고 가, 정량.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 나서면요. 뭘 떠올려? 자고 가, 정량.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암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비교합니다. 자고가 정량. 지금부터 여러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자, 자원 배분. 고, 교환 기능. 가, 가격 창조 기능. 정, 정보 제공. 양,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자고가 정량 5가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특성이 종류가 10개가 넘었잖아.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 특성이 많고 기능은 5가지인데 얘만 똑부러지게 암기되어 있으면 나머지가 모두가 뭐가 된다? 특성. 한번 보세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틀린다 한 개 싹 바꿔가지고 뭘 집어넣지? 특성을 집어넣거든요. 특성. 그럼 기억납니까? BBB 들어봤죠? 그래서 비공개 기능. BBB는요, 기능이 아니고 특성이지, 틀립니다. 또는, 자,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요거 하나 싹 지워버리고, 국지적 기능. 얘는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잖아요. 되시겠죠? 따라서 기능하게 되면요, 요 5가지만 딱 떠올려버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특성인데, 요거 묻게 되면요, 항상 특성을 집어넣거든요.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암기 다 해놓고도 문제 나면 틀려버려. 예. 그게 이제 실전하고 이제 차이인 거예요. 많이 알면서 눈 뜨고도 네, 알고 놓쳤네. 예. 항상 여러분이 실수를 아는데 실수를 해요. 예. 자꾸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예. 자, 하나씩 봐요. 먼저
자고가 정량 중에서 자원배분. 얘는요, 말 그대로 사고 판다, 자원배분.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자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교환 기능, 교환. 보통 교환 기능은 뭐지? 부동산은 주로 매매를 많이 하지만은요, 교환도 가능하죠. 주로 실무적으로 제가 있다 보면요, 어떨 때 교환하죠? 주로 시장성이 낮을 때. 만약 시장성이 높다면 얘는요, 거래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매매로 끝나버려. 교환 안 해요.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낮다는 것은 안 팔려. 제가 이제 실무하다 보면 주로 어떤 것들, 상가하고 촌에 땅하고 토지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교환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해가 맞물려 가지고요.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교환을 하는 경우에 특히 세금 이 절세가 크거든요. 예, 교환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합니다. 안 팔리는 것들끼리 교환하자. 얼마든지 교환 가능합니다. 무슨 기능? 시장의 기능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 창조가 된다. 쉬운 말로 가격이 결정. 그래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게 되면 141페이지 3번에 있죠. 가격 창조 기능에서 박스, 그림이 납니다. 자, 이 그림이 뭐지?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됩니까? 이 그림을 오늘만 설명드릴게요. 얘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격 창조 기능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잘 보시면요. 자, 내려가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제한곡선입니다. 매도인의 제한곡선이다. 올라가는 게요, 매수인의 제한곡선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해요. 얼마 잡을까? 3억 잡을게요. 3억. 자, 3억짜리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더 받으면 좋겠네. 얼마? 5억. 네, 이빠이 받으면 좋겠네. 5억. 지 마음입니다. 안 사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많이 발하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내야지. 가격을 내립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다음에 3억짜리 주택인데요. 매수인은 어떻게 살려가죠? 공짜가 최고죠. 공짜가 최고 좋아요. 누가 공짜로 줍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점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고 거저먹으려고 하니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정이 되겠죠. 드디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수요 공급이잖아요. 만나는 점, 요점이 뭐지? 균형가격. 얼마? 3억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이럴 수 있잖아요. 3억짜리 주택도 매도인이 급해. 현금이 급해요. 그러니까 3억짜리를 2억 9천에 팔 수도 있잖아. 시장에서. 2억 8천에 팔 수도 있죠. 심지어 2억 5천에 팔 수도 있어. 얼마나 싸게. 또 매수인도 꼭 필요하다면요, 더 줄 수 있지. 3억짜리를요, 3억 1천, 3억 3천, 3억 6천도 가능하지. 그래서 요 범위에서 빚금친 거. 요 범위에서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싸게, 요 범위에서 매매가 된다.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되시겠죠? 요 범위에서 비싸게, 적정 가격 싸게, 이렇게 시장은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 기능은요, 요 빚금진 범위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4번, 정보 제공. 자, 시장에서 당연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요.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은 뭐냐면요. 양과 질의 조정이다. 양과 질이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양적으로 주택이 부조가 돼.
그럼 신축을만 하면 되겠네. 양을 늘려주면 되겠네. 또 이 주택이 질이 떨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노후화 되었어요. 노후화되면 뭐합니까? 재개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노후화되면 재개발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바로 암기되었죠. 자고가 정량 5가지가 시장의 기능이고 이거 아닌 것이 모두가 시장의 특성이다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142페이지 한 장 넘겨줍니다. 3번 단기와 장기가 나오고 복잡한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되게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 못 따라옵니다. 이 그래프는요. 단계적으로 3월 달에도 설명하고 5월 달에도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업되게 되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 자,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특성은 화살표 교재 통해서 확인했고요. 기능은요. 그 네모 5개는 이제 뭐들한지 알고 있죠? 자고가 정량 다 집어넣었죠. 암기했고요. 이제 3번 효율적 시장. 다음에 4번 할당 효율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효율적 할당입니다. 제가 앞에서 봤는데 특히 부동산은요.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특히 정보에 민감합니다. 정보. 그래서 효율적 시장만 나왔다면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돼요. 지체 없이 가치 반영이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조간 신문을 딱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 봐요. 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어느 외곽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 외곽 지역 그린벨트가요. 다음 달 2월 1일부로 전면 다 풀려버린대요.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요. 땅값은요. 2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가치 반영이 즉각 되더라도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때 정보하게 되면 3가지 있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를 돌리죠.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 나왔죠. 의 쉽잖아요. 어떤 정보가 지치 가치 반영의 시장이 바로 효율적 시장이다. 일단 의 본 다음에 종류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괄호 1번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자, 3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그리고 밑줄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 밑줄 그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하게 되면 방금 보았듯이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있더라. 그래서 한 장을 넘겼더니 종류가 3개 나옵니다. 목차 2번이에요. 괄호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3가지인데요. 자, 이 3가지는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한눈에 비교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나 있죠. 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 표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지금부터 요 그림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표는 네모가 그 오른쪽에 보면 네모가 3개 나오는데 저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 이렇게. 자, 동그라미를 3개 그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쪽이 과거 정보. 과거 정보. 그럼 두 번째가 뭐지? 현재 정보.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는 이미 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가 미래 정보다. 그림 쉽잖아요. 이 그림 출발합니다. 그럼 이렇게 과거 정보 얘가 그대로 같이 반영이 된대요. 따라서 과거 정보가 같이 반영이 된다.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된 시장이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약성 시장은 바로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었대요. 다음에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 현재 정보. 얘가 현재잖아요. 여기까지 정보가 반영이 되었다. 얘가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과거 포함, 현재 포함, 미래 전부 다, 미래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었대요. 얘가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반영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대요. 얘가 다른 말로 뭐가 되죠? 완전한 정보. 요거. 완전한 정보. 다 알고 있대. 그러면 이제, 자,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뭘 가리키죠?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동산이나 주식입니다. 주식 해보셨죠? 주식은요, 과거 정보 알 수 있죠? 검색하면. 현재 정보도 분석하면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미래는 누구나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요, 어떤 경우도 얘는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없으니까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디까지 시장이다?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즉 과거하고 현재까지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되시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왜?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미래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분석 방법. 그래서 이제 자, 약성 시장은 과로 분석이다. 그러면 약성 시장은 어떤 정보? 과거 정보, 과거 정보. 과거를 분석하자. 과거를 분석한다. 얘가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항상 주식할 때 따로 차트 분석하죠. 뭐 5일선, 11선, 20일선, 이동평균선 분석하잖아요. 그 차트가 전부 다 과거 그래프거든요. 얘가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 분석입니다.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과거 포함해서 어디까지? 현재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되었대요.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분석? 현재 분석, 현재. 현재 정보를 분석하자. 괄호되어 있죠. 얘가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왜 갈로 했을까요? 우리 시험은 항상 바꿔서 묻거든, 바꿔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뀐다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약성은 기술적 분석, 준강성은 현재 정보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런데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분석이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강의부터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자, 초과이온 원칙과 예배가 나옵니다.
초과이윤. 초과이윤 해놓고 이제 원칙과 예외가 나옵니다. 원칙과 예외. 그런데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원칙은 괄호, 괄호, 괄호 돼 있잖아요. 얘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지? 모두가 X, X, X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빈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약상시장은 과거 정보잖아. 자, 이 강의실에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100명이 있어요. 100명 모두 과거를 다 똑같이 알고 있대요. 과거를 다 똑같이 알고 있다면 다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도 초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준강성은 자, 과거 포함 현재까지 정보, 현재 정보를 100명이 모두가 다 똑같이 알고 있대요. 알고 있다면 당연히 초과는 없는 거지, 원칙적으로.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같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초과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지? 555. 이건 뭐냐면요. 약상시장은 과거 정보죠. 과거 정보. 100명 모두가 과거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100명 중에서요. 딱 1명, 2명이 과거뿐만 아니고 한두 명이 현재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자, 준강성시장은 전부 다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는 없는데 그 중에서 특정 소수가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또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이 필요가 없고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도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초과는 없다. 그러면 초과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꾸로 정상적인 이유는 모두가 555 얻을 수가 있는데 정상인은 출제가 안 됩니다. 늘 나오는 게 초과 이유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정보가 나왔다면 정보가 반영되는 게 효율적 시장이고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 분석 방법, 초과 이유.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요. 지금부터 가장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항상 최우선적으로 얘를 많이 물어요. 세 가지가 어떤 경우도 원칙적으로 초과는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분석 방법. 2등.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고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따랐다면 거의 다 문제가 다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자, 교재 체크합니다. 교재 책을 볼게요.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144페이지. 목차 2번 효율성의 유형. 고려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동함이 1번 밑줄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정보 밑줄. 과거 정보죠. 2번 내려가 2번은요. 맨 끝에 보시면 기술적 분석 밑줄. 기술적 분석입니다. 3번 내려가세요. 3번은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초과는 얻을 수 없으나 밑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4번 보게 되면요.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인데 예외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 2번 준강성시장입니다. 얘는요. 1번 보게 되면 준강성시장은 밑줄 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밑줄. 얘가 바로 현재 정보를 말해요. 2번은요. 두 번째 줄 기본적 분석 밑줄. 3번은요. 준강성시장은 두 번째 줄 약성 효율적 시장도 내포하고 있다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줄 정상 이상의 수익 괄호 초과는 획득할 수가 없으나 밑줄. 초과는 없다고 씁니다. 그러나 4번처럼 예외적으로 준강성시장은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경우인데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6번 내려 6번. 6번도 밑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시장에 가깝다 밑줄. 준강성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밑줄. 2번 내려가죠. 2번은요. 첫째 중간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 밑줄. 그리고 3번요. 3번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초과는 결코 획득할 수가 없다.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이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얘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